1학년 공부 책 읽기가 전부다. 사실 이 책이 또 출판된 시기가요, 초등 6년이 아이 인생의 전부다라고 저희 뒤에 보시는 책이 출판된 시기랑 비슷할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 네. 더 일찍 출판되었어요, 이 책이. 책이 아니구나. 네. 초판은요 2013년 10월 30일에 나왔고요. 개정판이 올 2월 8일에 나왔어. 그러니까 초등 6년의 아이 인생의 전부다가 나왔는 시기보다 한 2주 정도 일찍 이 책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는 책 리뷰를 하지 못했었고요. 네. 그쵸. 네. 잠깐. 송재환, 네, 작가님이세요. 서울교육대학교와 한국교육대학원 대학원을 졸업하셨고 현재는 서울 동산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신 선생님이십니다. 자, 평생 공부를 결정짓는 초등 1학년 독서 습관의 모든 것. 사실 저는 조금 그런 생각을 해요. 독서 습관에는 1차와 2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차는 뭐냐면 1살 때부터 시작이에요. 책을 장난감이라고 생각하고 아이가 친근하게 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빠의 육성, 그러니까 엄마보다는 저는 아빠라고 생각해요. 아빠의 그 목소리가 아이에게 더 전달력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의 육성으로 책이라는 장난감을 가지고 아이하고 논다는 거죠. 소통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루어지면 7세까지 이야기 드린 것처럼 뇌에 책 읽는 방, 책이라는 방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책에 나오는 초등 1학년 독서 습관이라는 것은 뭐냐? 기존에는 부모하고 소통을 통해서 편안한 놀이 개념이자 그 책을 볼 수 있는 내 머릿속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놓았다라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이제 그 도서관에 나 혼자만의 시간을 만드는 시간이라는 거죠. 네, 나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어주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네, 우리 보라님 저희는 한 번도 읽어준 적이 없어요. 네, 아버님도 좀 읽어주세요. 네, 사랑하시잖아요. 책의 목차를 보면요, 제 1장 초등 1학년 아이의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 그래서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 그 다음에 어휘량이 폭발하는 시기, 상상력과 호기심이 무궁무진한 시기, 독서 습관을 만들어가는 시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자아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란 건 뭐냐면 결국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혼자 있을 때 뭔가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돼요. 생각을 한다는 것은 나의 자아를 한번 보게 되고 그런 자아를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때 왜 어휘량이 폭발을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밑에 상상력과 호기심이 무궁무진해지는 시기. 그러니까 상상력이 점점 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미 그 이전에 한 6세 때부터 상상력이 발휘가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초등 1학년 또는 2학년이 정점이에요. 그러니까 1학년이 정점을 찍고 2학년 때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3학년부터는 현실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리스 신화라든지 단군 신화와 같은 상상력을 많이 이렇게 동원하는 책들을 많이 읽혀주는 게 아이에게 굉장히 도움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 상상력이 많이 발전한다는 이 시기는 어떤 게 당연히 도래하겠습니까? 바로 아이들이 궁금증을 퀘스천으로 가는 거예요. 엄마, 내가 이거 어디서 봤는데 왜 이렇지? 그러니까 무궁무진하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은 뭘로 해요, 여러분? 눈빛으로 하나요? 아이 컨택으로? 아니죠. 대화로 하잖아요. 대화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대화가 어휘력으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이게 폭발하는 시기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많은 어휘를 써야 되는 만큼 많은 어휘를 흡수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1학년은 독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그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네 번째로는 독서 습관을 만들어가는 시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습관을 지금 사실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점점 학년이 높아져 갈수록 접근이 정말 어렵고요. 또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중학교 넘어가고 고등학교 넘어가고 특히 고2쯤 오면은 이게 나와요. 독서량이 얼만큼 되느냐. 그러니까 양보다는 사실 질인 거죠. 네. 그리고 지금은 양이 아니라 질을 다뤄야 될 때예요. 네. 자,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아이는 읽는 만큼 성장한다. 읽기 독립 만세. 읽기 독립이 한글 떼기보다 더 중요한 이유. 그죠? 한글은 이런 거죠. ABCD하고 같잖아요. ABCD 안다고 영어를 아는 건 아니잖아요. ABCD를 알고, 그 다음 어휘를 알고, 그 다음에 책을 통해서 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를 이해하는 거고. 사실 저는 제일 아쉬운 게 영어에 지독히 컴플렉스가 있고요. 네, 영어를 가장 잘해야 될 중요한 시기에 못했다 보니까 영어로 된 원서를 못 읽어요. 한국 사람이 번역해 놓은 거나 한국 사람이 쓴 사고하고요. 외국의 문화에서 나고 자란 사고하고는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들에 있어서 아이들에게는 한국 독서뿐만 아니고 영어 독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읽기 독립이 한글 떼기보다 중요하다는 얘기가 포함된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 다음에 책 읽기에도 유기가 필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읽기 독립을 위해 부모가 해야 될 일 항상 넣어줘요, 여러분. 아이들이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요. 아이들 스스로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눈에 띄지 않게 지원 사격해줘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책만 제대로 읽어도 공부는 우등생이다. 외교로 가득한 교과서. 내 아이는 독서 부진일까요? 부모가 먼저 챙기는 아이의 독서 습관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 벌써 느껴지시죠? 제가 지금까지도 독서와 관련된 책 얘기를 했고 앞으로도 다양한 독서와 관련된 책을 가지고 여러분께 리뷰를 하겠지만 다 사실은 보는 시각의 관점에 따라 순서가 달라질 뿐이지 거기에 있는 중심은 동일한 거예요. 네, 보시면 부모가 챙겨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챙긴다는 것이 다 해주라는 아닌 거예요.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아이가 판단하지 못하는 부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만들어주라는 얘기예요. 네. 자, 1학년 공부 책 읽기로 해결하라. 국어 정해진 시간에 긴 글을 읽는 능력, 수학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능력, 통합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 이 또한 다 독서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이가 학년기가 되니 어릴 때 가능했던 기다림이 자꾸 조바심으로 바뀌려 합니다. 제가 중심을 잘 잡아야겠어. 그럼요. 중심을 잘 잡아주시죠. 네 번째요. 차라리 책을 한 권 더 읽어라. 아이의 호기심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그렇죠. 우리가 무협 드라마보다 무협 소설을 읽을 때 재미를 더 많이 느끼거든요. 왜냐? 상상을 하기 때문에. 이 상상을 하는 이 1학년 시기에 책을 한 권 더 읽힐수록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여러분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하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바로 아인슈타인일 거예요. 하루는 아인슈타인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책을 충분히 읽고 있는데 뭘 더 시키면 좋을까요? 했더니 아인슈타인이 다른 책을 한 권 더라도 더 읽히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자 그분이 충분히 책은 읽히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안합니다. 그러면 그 불안이 멈출 때까지 책을 더 많이 읽히세요. 동화책을 더 많이 읽히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무엇이냐면 세계가 가장 똑똑한 그분의 생각 자체가 책을 통해서 무한 상상을 반복해야지만 아이가 성장하고 그보다 좋은 건 없다는 거죠. 1+1이 2라는 건 그런 과정들이 다 이루어진 나중에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네. 그래서 상상을 할 수 있도록 한 권이라도 더 많이 읽히라. 네, 바로 거기에서 아마 작가님은 말씀해 주신 게 같은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차라리 책을 한 권이라도 더 읽혀라. 이해력을 키워주는 책을
읽혀라. 이건 뭐냐면 어려운 거 읽히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가 지금 수준이 맞아서 재미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자뇌와 우뇌의 균형을 잡아주는 책 읽기. 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단계적으로 일단 아이 성향을 봐서 아이가 책 읽는 게 좀 이루어지고,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책을 접근해서 이루어지면서 그게 원활해지고,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부모님이 해줘야 될 역할인 거죠. 같은 책이지만은 자뇌 우뇌를 균형적으로 할 수 있는 책이 있는 곳으로 아이를 유도해서 그쪽에서 책을 선택해서 읽을 수 있도록 아이 성향에 맞게끔. 이런 건 아이들이 못하잖아요. 바로 부모가 도와줘야 돼. 책 읽기를 도와줘야 된다는 게 옆에서 책을 읽어주라는 개념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엄마들이 조사하고 아빠들이 조사하는 거죠. 책 읽기의 대가는 상상력의 대가다. 이렇게 있습니다. 3장에는요. 책만 잘 읽혀도 1학년의 반은 성공이다. 초등 1학년 책 읽기의 원칙. 부모가 노력하는 만큼 아이는 책을 읽힌다. 도반장의 맘스터TV에서 조회수가 가장 많은 영상이 뭘까요, 여러분? 라니의 작은 책방이 있었어요. 지금도 시즌2를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디딘돌 본부장님, 496 수학도 있죠. 그런데 가장 많이 본 거는 터널과 바삭바삭 갈매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무려 조회가 5천? 네. 5천에 육박하는 가장 인기 있는 영상. 네. 바로 요거예요. 네. 바삭바삭 갈매기. 이게 초등학교 3학년 책인가요? 그게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에요. 네. 도레미님도 보셨죠. 네. 그래서 뭐냐면 책 교과 연계에도 이렇게 재밌는 책들이 많아요. 따라서 책만 잘 읽혀도 공부의 절반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네. 부모가 노력하는 만큼 아이는 책을 읽는다. 당연하죠. 부모가 저는 사실 어머님이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으셨어요. 가난하고 힘들지만 어머님이 틈틈이 쉴 수 있는 시간대에 저에게 책을 읽으라 가지고 어머님이 책을 읽는 모습만 계속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에 TV를 없애는 게 첫 번째 항목이 아니라 TV 저 있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스포츠 나오면 보고 응원하고, 네. 그러면 TV보다는 부모들이 책 읽는 시간을 많이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책 읽으란 소리 하시는 것보다. 네. TV를 많이 보시는 시간의 모습보다 책 읽는 시간을 많이 보여주면 아이들은 책을 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도 TV를 없애면 더 좋은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서 TV만 없앤다는 거는, 그거는 저는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의미가 없진 않겠죠. 근데 미약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5번째, 책 읽는 부모, 책 읽는 아이. 6번째, 흐릿한 기억이 뚜렷한 기억을 이긴다. 7번째, 혼자 하는 책 읽기에서 함께하는 책 읽기로. 그렇죠. 함께하는 책 읽기로. 지난주에도 나왔었지만. 4장, 많이보다는 제대로 읽혀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내용을 보면 잘못된 읽기, 반복해서 읽기, 귀로 읽는 책 읽어주기, 입으로 읽는 책 소리내어 읽기, 손으로 읽는 책 쓰면서 읽기, 연애편지처럼 읽는 책 천천히 읽기. 자, 요약해보면 간단히 이렇습니다. 책을 따박따박 소리내어서, 제가 방송하듯이 따박따박 소리내어서 읽도록 해주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빨리 읽으려고 하거든요. 아니라는 거죠. 따박 정확하게 천천히 읽히는 거예요. 하루에 책 한 권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책을 한 달에 한 권을 봐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또박또박 큰 목소리로 소리를 내어서 그 책을 다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도 책이 이제 익숙한 친구들은 여기 나와 있듯이 책을 보면 필사한다고 하잖아요. 네. 이미 소리 내어서 읽었기 때문에 그 책을 옆에 적어가면서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읽었는데 그걸 눈으로 본 걸 다시 적는다는 얘기는 기억할수록 빨리 적히는 거거든요. 아마 2단계까지 간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단계일 겁니다. 최소한 느리고 정확하게 책을 소리내서 읽는 것만 해도 아이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5장, 깊이 있는 아이로 만드는 독후 활동. 이 또한 이제 책 읽는 것들이 부담 없이 잘 이루어지고 나면은 아이가 입으로 하는 독후 활동 북토크. 네, 책 우리가 영화 보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듯이 친구도 좋고 엄마도 좋고요. 네. 대화를 하는 거죠. 토론을. 그리고 손으로 하는 독후 활동.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편지 쓰기, 뭐 뺏겨 쓰기, 동시 쓰기,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고요. 눈으로 하는 독후 활동, 뭐 영화 감상하기. 그러니까 해리포터 책으로 읽는 거예요. 이미 상상을 했어요. 그걸 다시 영화관에 가서 보는 거죠.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몸으로 하는 독후 활동, 책과 실생활을 연결하는 거. 그러니까 자, 이순신 책을 읽고 나서 충무군 이순신이 있는 여수나 예, 순천에 가서 아이들이 체험을 하는 거죠. 울돌목이 어떤 데인지를 보여주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루어지면 정말 완전 튼튼한 체계가 되는 거죠. 제 6장 차원 높은 아이로 거듭나는 고전 읽기. 참 고전이 쉽지가 않죠 요즘에. 네. 마지막 그래서 차원 높게라고 얘기를 저자께서 해주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 가장 힘세고 위대한 책 고전. 그래서 고전을 읽어야 한다. 고전을 읽으면 달라지는 것들. 일단 고전 책들이 각종 시험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넣어져 등장을 하죠. 그래서 성적이 오르게 되고 생각이 깊어지게 되고 네. 인성이 좋아지게 되고 책을 보는 안목이 넓혀지게 된다라고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점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초등 1학년을 위한 고전을 소개해 주시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고전 읽기로 가는 길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이야기 드린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 책 속에 있는 내용의 요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이제 이 책을 여러분들이 직접 따박따박 아이 앞에서 읽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